오늘은 ISSB 재단에서 발표했던 중요한 사항 중에서 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S3, S4, S5 같은 이제 추가 공시기준을 이제 제정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해 이제 6월이죠. 이제 6월이면은 ISSB에서 S1이라고 불리는 이제 일반적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공시 요구하는가, S2로 불리는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시안에 이제 확정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관심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이제 ISSB가 앞으로 2년간 S3, S4, S5라고 불리는 추가적인 공시 기준을 이제 만들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들이 이제 어떤 기준들인지,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ISSB는 향후 2년간 기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계해서 공시안을 만들 주된 담론은 첫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 이제 생태계와 생태계 서비스 관련된 공시안을 만들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시 기준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ISSB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시 기준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이제 투자자들의 요구입니다. 사실 ESG라는 것은 그 투자와 연계되어서 먼저 이제 생겨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가 지난 연말 이사회에서 ISSB 연말 이사회에서 진행한 이제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에 관한 조사에서 수렴된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는지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질문을 해본다면은, 그렇다면 왜 투자자들은 위와 같이 생물 다양성, 그리고 인적 자원, 그리고 인권 문제에서도 밸류 체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왜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던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NGFS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의 녹색화를 위한 네트워크,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제 그 녹색 금융을 위한 중앙은행 그리고 감독기구 간의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네, 여기서 연구했던 그 레포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금 보고서에서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여기 bend the curve of nature loss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내용이냐면 아래에 여기 보시는 이 그래프와 같이 자연 손실의 곡선을 굽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 다양성이 그냥 생물 다양성 문제가 아니라 이 생물 다양성은 금융 안정성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그래프는 비즈니스 as usual,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사업을 계속해서 2100년까지 유지했을 때의 자연 손실 곡선이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손실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커브는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사업 구조로 이제 지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ESG적으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의 그 자연 손실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NGF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손실의 곡선을 굽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손실을 이렇게 처지게 기울기가 이제 아래로 하향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곡선을 굽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금융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을 이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생물 다양성을 뽑은 이유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면 인류에게도 남은 시간은 4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이제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좀 각광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영역에서 이 생태계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이제 높이는 동시에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안을 향후 2년간 ISSB는 만들 것이다 라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알고 우리 회사,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ESG 경영을 어떻게 도입하면 될지, 투자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런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산업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게 이제 앞으로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적 자원 관련해서 인권 문제 쪽을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이제 근로자 복지와 D&I 그리고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입니다. 근로자 복지와 다양성, 그리고 평등과 포용,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재교육을 포함한 인적 자본 공시는 혁신과 생산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영역에서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리고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이 글은 제가 저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은 옆에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은 제 블로그로 바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인적 자원 문제가 이러한 생산성, 그리고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영역에서 기업의 잠재력과 리스크를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 해당 정보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금 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그럼 보시기에는 근로자 복지나 다양성, 그리고 D&I 등의 이제 인적 자본과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 보이시는지 혹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아마 이게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 얘기는 곧 이코르 기업의 인식이 바꿔야 함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는지가 이제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 의미와도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인적 자원 문제 그리고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기업의 생산성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좀 예로 살펴보면은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관련 보고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2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한 38%의 기업들 중에서 스콥3 영역까지 다루고 있는 기업은 단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콥 1, 2는 사실 로컬라이제이션한
국내법에 치중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환경법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잘 갖춰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스콥3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어떤 의미로 다르냐면은 스콥3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썼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면 이런 스콥 1, 2는 지역적인 지역 환경법 아래에서 규제 대응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스콥3는 규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스콥3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총 15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그 공급망 내 밸류 체인 내에 끼치는 탄소적 영향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스콥3를 이제 측정하는 GHG 프로토콜이 있죠. 거기서 보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그 하나의 카테고리에서도 측정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실제 물리적 활동량 기반으로 그 카테고리 배출량을 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경제적 기반에 이제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산량 기반에 추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한 카테고리당 한 3개 정도씩 이제 방법론이 나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스콥3를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개별 기업이 산정하는 산정 방식, 산정 체계, 산정 범위 또한 이게 모두 다 다르게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모든 관리 체계를 정의하고 이끌어가는 존재는 기업의 그 해당 구성원들이 만들어가게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기업의 관리 체계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제 인적 자원들의 역량을 볼 수가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이런 인적 자원 문제, 그리고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지속 가능성 공시 데이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체인의 이제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가치와 평판, 그리고 사업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 또한 원청의 이제 책임 영역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내 협력사의 ESG 이슈가 이제 현실될 경우에는 고객사 및 원청 업체에게 직접적인 경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고, 이러한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 또한 이제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이번 그 ISSB 발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뜻은 점점 더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잣대의 폭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긴 영상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ISSB에서 이제 향후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제정할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하였고, 그 발표된 3가지 주제는,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 분야이고, 두 번째는 인적 자원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밸류체인의 인권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렇다면 왜 이제 ISSB는 지속적으로 공시 기준안을 확대하려고 하나? 그것은 바로 투자자의 요구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왜 위의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회사가 관리하는 리스크를 어떻게 제어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네,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